안녕하세요. 골드윈의 류정입니다. 오늘 12월 1일 12시가 되는 시간이고 오랜만에 낮에 촬영을 좀 하네요. 저녁에 촬영 타이밍이 자꾸 안 돼서 그동안 촬영을 못하고 오늘은 좀 점심시간에 좀 짬을 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이제 정책이 발표됐죠. E9 근로자에 대한 24년도 정책 16만 5천 명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뭐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24년도에는 16만 5천 명을 선발을 한다고 해요.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3배 이상 되는 수치가 되고요. 인원이 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작년에도 올해죠. 23년도도 12만 명이었고, 그 이전에도 이제 10만 명, 22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선발을 해왔는데, 21년도 5만 수준 유지하다가, 내년도에 이제 16만 5천 명을 선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 인력 수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취지도 되고, 정부 정책과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좀 봐야 되죠. 제가 이제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업무적으로 뵙는 분들한테는 외국인 인력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정책이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을 이제 기사화되고 있고 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230만 명의 그 제한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데 해가 갈수록 이 230만 명이라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또 한국 방문이 좀 세계적으로 좀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의 이제 젊은 층의 근로자는 인구 절벽으로 이제 감소되고 있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민 정책은 추진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초점으로 좀 보면 외국인 산업을 다시 한번 전망을 좀 점쳐볼 수 있죠.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을 요 기사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이제 서비스업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업 기존에는 음식점에서는 F 비자를 가진 제외 동포들만 가능했었는데 E9 근로자를 음식점에 포함을 시킨다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이제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래서 또 일부 좀 반대를 하고 있던데, 일단, 실제로 좀 지방에서는 음식점 인력이 대부분 외국인들이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특정 비자에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E9 근로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겠다. 이건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도 이제, 뭐 광역시는 다 포함이 됐고요. 서울과 광역시는 다 포함이 됐고, 지자체 각 도에도 3개 시군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구는 빼고 아마 다 이게 자세히 보니까 다 시 같아요. 각 도를 상징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시를 포함을 했습니다. 3개 시를 다 포함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인력과 산업이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시를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시는 다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거와 또 좀 비자를 조금 연결을 해보면, 이제, 주요 시에서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들은 확충이 될 거고, 서비스업이 이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E9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지역은 다른 인력으로 충당을 할 건데 그것은 뭐 제가 판단에는 F2화로 충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번에 배정된 걸 보면 이제 제조업이 9만 5천 명으로 뭐 가장 많죠. 뭐 작년 기준으로 해도 뭐 많긴 하겠지만 일단 제조업의 인력이 부족한 걸 이번 정책으로 좀 보완을 하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서비스업과 건설업, 조선업 이런 것들 직종을 추가적으로 E9 근로자를 배정을 했어요. 특히 이제 건설업은
이제 인하인 근로자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특정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이제 현장이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인하인 근로자가 들어가는 이 건설업은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일반적인 건설업은 아니고 아마 이제 공기업과 연계된 사업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 건설 인력이긴 하겠지만 이제 정부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 노동자를 들여오겠다는 걸로 판단이 들고 기존에는 뭐 이제 FB자를 가진 인원들이나 또 이제 불법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직에 있었다면 이제 인하인 근로자가 정식적으로 들여와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 이제 가장 파격적인데 그동안 인하인 근로자가 이제 그 서비스업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다는 것은 점차 확대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보는 것은 쉽게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호텔리어, 호텔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빠졌어요. 청소부라든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호텔은 빠졌기 때문에 뭐 이제 산업의 현장에서는 좀 요구가 있다,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빠졌고, 다만 이제 왜 일반 식당에서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인하인 근로자를 운영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지침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판단을 해보자면 이제 대형 음식점들은 아마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질 것으로 보고, 일반 음식점들의 이제 그 인하인 근로자는 조건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음식점들이 인하인 근로자를 운영하는 것은 뭐 좀 더 이제 구체화가 된 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형 음식점들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일단 길은 열렸습니다. 특징적인 게 이제 그 어업과 조선업이 좀 포함이 됐는데, 지금 사실 어선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계속 저는 정보를 좀 들어왔고, 이텐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인하인 근로자들 근로자들이 우리가 이제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지금 그 항만이 있거나 어촌에서는 사실 인력이 계속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력을 10,000명까지 확대 배정을 했다는 것은 어촌 인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이 어촌 인력도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촌에서 일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으로 그 산업 인력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조선소는 인하인 근로자를 거의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반영이 되다가, 이번에 아예 5,000명 확대 배정을 했습니다. 그 273 인원, 그러니까 273 인원이 올해 13,000명 정도 고용이 됐으니까 5,000명을 추가 배정을 한다는 것은 그 해외에서 송출할 때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아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인하인 근로자를 선발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273는 해외에서 송출하는 것들은 문이 점점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그 인력을 확충을 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제 어느 정도 협업을 이룰 것이냐, 요게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조선소 입장에서는 인하인 근로자 확충하는 것이 좀 낫겠죠. 예,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이번에 그 인력 확대하는 것도 앞으로 273 인력보다는 인하인 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정책의 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특정 특례로 이제 2만 명을 추가 이제 예비로 확보했죠. 2만 명, 꽤 높은 수치입니다. 어떤 산업 분야로 투입될 인력인지는 좀 가늠은 할 수는 없지만, 2만 명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광역지자체장 그 비자와 좀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F2R 인력이 T1은 확대될 것 같은데, 요 예비 인력으로 보면 이 예비 인력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으로 투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E9 근로자가 F2R 가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아예 어려운 것으로 이제 좀 인식이 되고, 이 예비 인력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입이 된다든지 광역지자체장 비자의 인력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수요로 판단이 되고, 이제 정책의 유연성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지침이 나올 때 E9 근로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좀 향후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9의 F2R 가는 것은 현실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E9 근로자들은 좀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올해 이제 F2R 시행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E9 근로자로 확충을 하면서 보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E9 근로자 이탈도 막고 부족한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배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광역지자체장 비자와 또 F2R 비자,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지자체의 요구와 고용노동부의 정책의 취지가 어떻게 이제 또 그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인지, 또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지자체 요구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법무부는 또 배정을 할 것인지, 이게 좀 향후 좀 재밌어졌어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좀 재밌어지는 상황이 됐고, F2R 비자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12월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9 근로자들 어떻게 F2R로 갈지 이제 충당 못할 거라고 봤는데, 이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지역 감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근로자로 추가 배정한다는 걸로 보이니까 결과는 12월, 내년 1월까지 봐야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으로 그 12월 지금 16일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판단은 12월 16일 정도 판단을 하고 있고,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30명 내외 분들이 그 참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문제는 이제 저희가 아무나 다 협의체로 구성하고 토의에 참석시킬 생각은 없고요.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된 분들 저희가 좀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들을 좀 선별을 할 거고요. 저희와 뜻을 같이 하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사학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해서 뭐 제가 교육할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과 수준이 되지도 않고, 다만 이제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과 아이템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네트워크를 가져서 24년도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좀 확장되는 외국인 사업에 대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말에 아마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될 거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내용이 공개될 겁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좀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착실히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오랜만에 찍어서 그러는데 그 사이에 한 2주 사이에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고, 이제 저희 신 사무실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이 많이 들었는데 사무실 거의 이제 작별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무실도 작별하지만 이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12월 한 달 저희도 좀 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 넘기려는데 또 10분 넘어갔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드윈의 유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